요 55까지인데 끝내봅시다 한번. 자, 이제 인자 전달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함수를 쓰는데 함수 인자 전달 자바에서는 어떻게 한 가지 종류밖에 없다. 그거 말씀드렸고,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참조 변수를 값 전달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거 잘 기억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함수에서 값을 또 반환하겠죠. 반환하는데 자바는 함수에서 이제 값을 반환할 때 두 종류를 반환할 수가 있겠죠. 값을 반환할 수가 있고 아니면 참조 변수를 반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저렴하죠. 무겁지가 않아요. 값을 반환하는 건 그냥 복사해서 주는 거니까 문제가 없고, 또 주소도 주소를 반환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실제 C++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럼 얘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정수가 1000개짜리 배열이에요. 멤버 변수. 이렇게 만들지는 않겠지만 이런 게 가능해요. 이렇게 있으면 얘를 반환할 수가 있고, 반환하면은 1000개짜리 배열이 하나 만들어져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능이 되게 떨어지겠죠. 근데 자바에는 저런 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바는 string return s 하면은 문자의 주소가 반환되는 거고, 이 int에서 n을 반환하면 그냥 정수 하나, 원시 타입 하나가 반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겁고 가볍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실제 얘네들은 무거울 리가 없죠. 그리고 얘네들은 무거운데 무거운 걸 반환하는 게 아니라 주소만 반환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더군다나 문제가 없는 게, 얘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반환할 수는 없죠. C++에서.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후가 사라지면 사라지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얘의 이런 지역 변수, 구조체 변수를 주소나 참조로 반환할 수가 없어요. 만약 이걸 원한다 그러면 동적 할당해서 뭔가 반환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무거운 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C++는 자바는 이런 걱정들이 없다. 무거운 것을 반환하는 경우가 없고, 자바의 모든 객체는 힙에 생성되기 때문에 참조 타입을 반환해도 문제가 없어요. 참조 타입을 주소를 줬다고 해서 얘가 바로 사라질 애가 아니야. 사라지지 않아요. new 하고 delete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쓸 때까지 계속 힙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 변수를, 객체를 주소로 반환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배열도 메소드에서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에서 배열도 항상 동적 생성을 해요. 원시 타입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동적 생성이 돼요. 그래서 어디서 유지돼요? 힙에 유지돼요. 그러니까 그것의 수명은 함수로 제한되지 않아요. 객체들, 만들어진 객체들의 수명은 함수로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함수로 제한이 되는 건 뭐밖에 없어? 원시 타입들밖에 없는 거예요. 값 타입이 원시 타입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틱 키워드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스태틱 키워드. 클래스를 정할 때 이제 스태틱 키워드. 그래서 스태틱 키워드를 멤버 변수를 정의할 때 수식할 수가 있고, 메소드를 정의할 때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냐? 스태틱 멤버 변수는 개별 객체가 유지하는 변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객체가 유지하는 변수가 있고 클래스가 유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객체가 공유해야 된다. 여러 개를 만들 필요가 없다.
객체 멤버 변수는 객체를 100개 만들면 몇 개 만들어져요? 100개 만들어져요. 근데 이렇게 객체의 수만큼 만들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스태틱 멤버 변수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객체 소유가 아니고 유지한 변수가 아니고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도 접근이 가능하고 명백한 초기화나 초기화 블록을 이용해서 초기화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용도들이 있냐면은 공통상수 정의. 공통상수. 그래서 상수 변수가 필요한데 이 상수는 모든 애들이 똑같은 값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개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공통상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스태틱 멤버 변수 쓰고 그 다음에 동일 타입의 객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특정한 객체의 소유는 아닌데 이 클래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스태틱 멤버 변수를 만들어서 씁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도 스태틱으로 수식할 수가 있어요. 스태틱으로 수식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어떤 용도냐면은 기존 객체 메소드는 특정한 객체를 중심으로 호출돼야 되는 메소드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뭘 갖고 있냐면은 숨겨진 인자, 숨겨진 매개 변수 this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스태틱으로 수식된 메소드들은 이 숨겨진 매개 변수 this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어떤 함수들을 스태틱으로 수식해서 만드냐면은 이런 용도 2 같은 애를 만들었어요. 그럼 얘네들을 처리할 때, 밖에서 처리할 때 메소드들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스태틱 메소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태틱 멤버 변수를 만들었고 얘가 함부로 조작되면 안 돼. 밖에서. 근데 밖에서 얘네들이 참조는 해야 돼. 알아야 돼. 현재 값이 뭔지. 이럴 때에 얘네들을 조작하기 위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객체는 생성할 때 우리가 보통 new와 생성자 호출을 결합해 가지고 객체를 생성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도 있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new를 하겠죠. new를 하길 텐데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만드는데 이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만든다는 건 어떤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이 객체한테 객체를 생성하라고 요청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객체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특정한 객체를 중심으로 호출해야 되는 메소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는 일반적으로 스태틱으로 많이 만들어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스태틱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객체가 메소드가 아닌 일반 함수를 정의해야 될 때도 이제 스태틱을 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들은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호출해요. math.sign 이렇게 되면 이제 요 sign은 스태틱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부르잖아요. 얘가 클래스 이름이라는 거는 얘가 대문자이기 때문에 자바는 딱 보기만 하면 알아야 돼요. 이 보기만 하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그래야 자바 코드를 봤을 때 아, 얘는 클래스 이름이구나 이렇게 아는데 얘가 막 여러분들이 썼는데 클래스 이름을 뭐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썼어. 그러면 얘가 클래스 이름이 아니라 뭘로 생각하게 돼? 착각하게 돼. 객체 이름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항상 이제 클래스 이름을 써주세요. 아니 그 대문자로 써주세요. C++는 그게 좀 구분이 되죠. 왜냐하면 C++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럼 얘는 클래스 이름이죠. O.fu 얘는 객체 이름이죠.
그러니까 소문자로 써도 C++는 조금 클래스 이름을 호출할 때 쓰는 그것과 또 좀 달라요. 근데 자바는 항상 점만 쓰니까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클래스 이름은 자바에서는 대문자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 상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파이, 이런 애들은 객체를 100개 만든다고 파이를 100개 만들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스태틱으로 만들게 되는데, 보통 이제 public static final 세 가지 그 키워드로 수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수들은 왜 그렇게 되냐? 첫 번째, final은 뭘 해주냐면은 변수를 상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바에서는, 아니 C++에는 final이라는 걸 쓰지 않고 뭘 썼냐면은 const, 뭐 const expression 뭐 이런 걸 썼어요. 근데 C++는 const를 안 쓰고 final을 써서 변수를 상수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final은 이제 상수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러한 애들은 여러 개를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도 어쨌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어떤 클래스에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럼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했는데 final이면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 되니까 앞에다 뭘 붙여요? static을 붙여요. static을 붙이면 이 상수가 정의된 클래스의 객체를 100개 만들어도 쟤는 몇 개만 만들어져요?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얘는 상수니까 수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파이널이니까 뭐 수정을 못해. 그럼 굳이 프라이빗에 놓고 get을 제공해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public 하는 거예요. public으로 바꿔놓으면 돼요. 근데 이것도 무조건 public으로 갈 이유는 없어요. 얘는 상수인데 밖에선 필요 없는 상수야. 이 클래스 내부의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상수이지만 밖에선 필요 없어. 그럼 그것도 프라이빗으로 우리 갑니다. 그러니까 퍼블릭으로 바꾸는 이유는 밖에서 접근해서 써야 돼. 써야 돼. 그런데 얘는 파이널이야. 그러면 굳이 getter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얘는 setter가 존재할 수가 없죠. setter가 존재하지 않으면 getter도 필요 없는 거예요. getter도 필요 없고 그냥 오픈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public static final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공통상수들은 정의하는데, 공통상수라고 해서 무조건 public으로 갈 필요는 없고 내부적으로만 사용되는 상수면은 얘도 여전히 private으로 정의하는 게 객체지향의 캡슐화에 맞는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는 이렇게 클래스 상수만 있는 게 아니라 객체 상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의 입학 연도, 이거는 학생마다 다 다를 수 있죠. 어떤 학생은 2022년, 어떤 학생은 2021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한번 결정되면 안 바뀔 수 있으니까 객체 상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스태틱이 수식이 안 되겠죠. 스태틱이 수식이 안 되는 파이널 변수들은 객체 상수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수가 필요할 때 매직수를 사용하지 말라는 팁이 있습니다. 매직수. 그러니까 그냥 10, 그냥 뭐 3.14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으면 걔를 변수로 해서 이름을 주고 이름을 쓰면 좋아요. 이름을 쓰면 좋은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만약 그 값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걔만 바꾸면 되잖아. 근데 3.14라 무슨 10, 20이라는 값을 계속 썼어. 근데 걔를 바꾸려고 그러면 다 바꿔야 되지. 그러다 안 바꾸는, 하나 빼먹고 안 바꾸면 오동작 할 테고. 또 코드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20을 보면 이게 무슨 20, 왜 20인지를 알기 어렵죠. 근데 거기에 20이라는 그 상수 대신에 뭔가 의미 있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은 코드를 이해하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매직수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자바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전 C에서는 이제 sharp define을 써서 상수를 선언했는데, 이제 C나 C++에서 저 define을 많이 안 쓰죠. 뭐 그 차이는 한번 보시면 되겠고, 객체 상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파이널은 파이널인데 스태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각 클래스, 각 객체마다 상수이지만 객체를 만들 때마다 값이 달라질 수 있는 상수예요. 이 객체는 2022, 이 객체는 2021, 뭐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파이널 인트가 되면 얘를 초기화해 줘야 되는데, 얘는 객체 상수니까 내가 초기화할 수가 없어요. 초기화하는 순간, 여기다가 초기화하는 순간 얘는 객체 상수가 아니라 뭐가 돼? 클래스 상수가 돼버려요. 한번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객체 상수는 어디서 초기화해야 돼? 객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생성자에서 초기화해야 돼요. 인자를 받아서 초기화하는 애들이에요. 인자를 받지 않고 초기화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객체 상수가 아니라 클래스 상수가 되겠고, 클래스 상수이면은 스태틱을 추가해서 공간 낭비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카운터라고 하는 클래스인데, 얘는 increase, decrease 할 때마다 어떤 특정한 간격만큼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인크리멘트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한 카운터는 내 나름대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크리멘트 값은, 그런데 한번 카운터를 만들다가 플러스 5씩 하다가 갑자기 지금부터는 이제 플러스 1 하고 싶어. 그건 안 되는 거죠. 한번 플러스 5로 고정되면은 늘 증가는 플러스 5 단위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에 파이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도 이 프라이빗은 퍼블릭으로 써도 돼. 얘가 프라이빗이 아니라 퍼블릭이 간다고 해서 프로그램 강건성에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 얘는 파이널이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되는 애야. 밖에서 얘를 고칠 수가 없어요. 엉뚱하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퍼블릭 가도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밖에서 인크리멘트 값을 내가 알아야 되냐? 밖에서 필요하다. 그럼 퍼블릭 가는 거고, 밖에서 필요 없다. 그러면 프라이빗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상수. 객체 상수는 파이널 수식해서 만들어야 되겠고, 얘 초기화는 어디서요?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C++는 여기서 못해. 어디서 해야 돼? 혹시 아시는 분? C++는 객체 상수는 몸체에서 못해요. 어디서 해야 되죠? 할 수 있는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 초기화 목록에서 해주셔야 돼. C++는 객체 상수는 인자를 갖고 초기화해야 되는데 몸체에서는 못해. 초기화 목록 이렇게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 카운터 int a면 땡땡, 그래서 increment a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여기다가 increment a 하면은 이거 문법 오류 납니다. 안 돼. 그래서 초기화 목록에서 해야 돼. 근데 C++ 자바는 몸체에서, 이게 이런 문법도 없으니까 몸체에서 객체 상수는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밖에는 초기화를 못 해요. 할 데가 없어. 여기다 해버리는 순간은 고정돼 버리는 거야. 얘가 들어가기 전에, 생성자가 들어가기 전에도 고정돼 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상수가 아니라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데, 이 멤버 변수가, 이 변수가 필요해요. 근데 이 변수는 특정 개별 객체들이 다 갖고 있어야 될 변수가 아니야. 그러면 스태틱 변수로 만들어서 하나만 만들어서 쓰고 공유하면 돼요. 그때 이제 스태틱 변수를 만들겠는데, 그 예제를 들기 위해서 뭘 갖고 왔냐면은, 우리가 만들던 이제 뱅크 카운트예요. 근데 이 뱅크 카운트에 뭘 추가하려고 그러면 계좌번호를 추가하려고 그래. 계좌번호. 근데 이 계좌번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계좌를 만들 때마다 차례대로 1, 2, 3, 4라는 번호를 부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객체를 생성할 때마다 내가 지금 몇 개를 생성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유지하는 변수가 필요한 거죠. 현재 몇 개를 만들었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 변수는 특정한 객체들이 갖고 있어야 될 변수는 아니죠. 어떤 객체의 상태는 아니잖아요. 클래스의 상태이죠. 그러면 이런 변수들은 스태틱으로 만드는 거예요. 스태틱으로 만들게 되면 뱅크 어카운트를 만들면은 각 뱅크 어카운트는 잔액 정보와 계좌 번호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last assigned number는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애들이 필요할 때 접근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atic 변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 last assigned number는 상수는 아니죠. 계속 증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파이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밖에서 내가 함부로 접근해가지고 이거를 막 바꿀 수면 안 되겠지. 당연히 프라이빗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얘를 조작하는 메소드는 보통 스태틱으로 만들어서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태틱 변수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클래스의 객체가 몇 개 생성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바에서 객체 생성은 뭘 이용해서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new를 이용해서 하게 되겠고 이 new는 뭘 얻어와요? 뭐가 피현전자로 와요? 생성자 호출이 오는 거예요. 생성자 호출. 그러면 생성자 호출이 몇 번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면은 객체가 총 몇 개 생성된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경우가 여기에 돼 있지 않아요. 한 가지 예외적으로 우리가 있는 게 이제 클론 같은 게 있어요. 복제. 클론은 생성자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 예외적인 상황은 이제 무시하고 생성자가 호출되면은 객체가 생성되는 건 맞으니까 요것만 가지고 이제 카운팅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값을 언제 증가시켜주면 돼요? 생성자에서 증가시켜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생성자를 지금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2개 만들었죠. 그러면 이 플러스는 얘를 불러도 플러스가 돼야 되겠고 얘를 불러도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을 수 있는데 그럼 코드 중복이 되니까 보통은 한 곳에서 플러스 하게끔 만들고 다른 애는 걔를 부르게끔 하게 되면 코드 중복을 제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를 부르면 플러스에서 세팅하고 얘를 이용해서 부르면 요 this에서 요거 한 다음에 요거 하는 거겠죠. 그래서 플러스 해서 사인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어카운트 넘버를 어디서 초기화하냐면 생성자에서 초기화하고 있죠. 근데 자바는 그 멤버 변수의 초기화를 생성자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저 밸런스처럼 명백한 초기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어카운트 넘버도 이렇게 assign number라고 하는 그 함수를 스태틱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명백한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더 깔끔할 수도 있어요. 얘가 복잡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함수를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이렇게 블럭을 만듭니다. 이 블럭은 어떤 함수에 소속되지 않은 블럭이에요. 그럼 이 블럭은 뭐라 그러냐면 초기화 블럭이라 그래요. 그래서 코드를 우리가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코드는 이 멤버 변수들이 초기화되고 어떤 함수가 불러주기 전에 얘가 먼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걸 초기화 블럭이라 그래요. 초기화 블럭. 그래서 초기화 블럭을 이용해서도 똑같은 걸 할 수도 있고 함수를 만들어서도 할 수도 있고 생성자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 last assigned number 같은 걸 필요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멤버 변수는 객체마다 중복되지 않고 특정 객체의 소유가 아니고요. 클래스 이름 이용해서 밖에서 접근해야 되면은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멤버 변수는 스태틱 멤버 변수는 객체를 하나도 생성하지 않아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a.max를 객체들은 여기서 생성하고 있죠. 아직 생성이 안 된 상태예요. 객체가 생성이 안 됐어도 그 클래스의 스태틱 멤버 변수들은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고 만약에 퍼블릭이면은 이렇게 a.max 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스태틱 메소드는 이제 클래스 메소드라고 하고 일반 메소드와 달리 디스가 없고요. 얘는 아까도 말했듯이 요 세 가지 용도를 위해서 스태틱 메소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스태틱 메소드는 보통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호출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사항은 스태틱 메소드 내에서 일반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은 오류예요. 그러니까 메인에서 얘 부르면 안 되잖아요. 얘는 객체 메소드죠. 이렇게 돼 있으면 스태틱이 안 붙어 있으면 F는 객체 메소드예요. 그럼 얘를 부르려면은 스태틱 테스트라는 객체를 만들어야 돼. 스태틱 테스트의 클래스에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객체 중심으로 F를 불러야 돼. 근데 메인은 스태틱이기 때문에 메인에서 F를 직접 부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메인이 스태틱인 이유는 얘는 객체를 생성하고 호출하는 애가 아니고 메인은 누가 불러요?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하면 JVM이 제일 먼저 호출하는 그 프로그램이 제일 먼저 호출하는 게 메인 함수예요. 그리고 JVM이 걔를 호출해서 실행시켜야 되니까 얘는 퍼블릭 스태틱이어야 돼. 객체 생성하지 않고 부르고 JVM이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메인은 반드시 퍼블릭 스태틱 함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들도 이제 팩토리 메소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스태틱 메소드로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함수를 불러가지고 내부적으로 객체를 만들어서 줘요. 그러면 생성자, new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별도 만들어서 생성하는 이유, 이점이 뭐가 있냐면 생성자 이름은 항상 클래스 이름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새로 만들게 되면은 이름을 통해 가독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얘가 지난번에 봤던 거지. create striker. 축구 선수를 만드는데 뭐 이런 식으로 사카 플레이면은 얘가 클래스가 이거예요. 그럼 생성자도 요거겠죠. 근데 이 이름보다는 이런 이름으로 쓰면은 확실히 내가 지금 생성하는 축구 선수가 포지션이 어딘지 명확해지는 거죠. 골키퍼를 만드는 건지 뭘 만드는 건지 확실해진다. 그리고 생성자와 달리 다양한 종류의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요. 상속에서 pet, create, pet 하면은 여기서는 뭐 타입을 주면은 타입에 따라서는 강아지도 만들어줄 수 있고 고양이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pet 밑에 강아지 있고 뭐 캣이 있으면 여기서는 꼭 강아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new dog 하면은 이거는 뭐만 만드는 거야? 강아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함수를 만들면은 특정한 타입의 객체만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객체를 여기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상속 같은 이 공통 타입이 있어야 되겠죠. 묶어주는 타입이 있어야지만 이제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객체를 매번 생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번 생성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거를 줄 수 있어요. 최적화를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매개별수 목록이 같으면 다중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여러 팩토리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나오네.
매개변수 목록이 같으면 다중정의가 안 돼. 근데 그렇게 안 되는데 좀 구분하고 싶어. 가독성을 위해. 그럴 때에 이제 그 생성 메소드를 만들어서 쓸 수 있고, 생성 메소드는 보통은 스태틱 메소드로 만든다. 자, 그러면 클래스를 정의할 때 등장하는 멤버 변수를 크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객체 멤버 변수가 있고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 멤버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는데, 변수, 시작값, 고정, 시작값, 유동.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객체 상수는 객체마다 다른 값으로 초기화될 수 있는 상수죠. 그러면 개발자가 알아서 초기화해 줄 수가 없어요. 뭘 이용해서 해야 돼? 생성자에서 해야 돼요. 인자를 이용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작값 고정 변수는 모든 객체가 출발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객체든지 똑같은데 나중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애 똑같아요. 그럼 모든 애 똑같으면 얘는 명백한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명백한 초기화를 한다는 거는 선언과 동시에, 멤버 변수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주는 거예요. 생성자에서 초기화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시작값 유동. 시작값 유동은 객체마다 다른 값으로 출발할 수 있는 변수예요. 그럼 뭘로 출발할지 누가 결정해? 프로그래머가 그러니까 이 클래스 만드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 거죠. 얘도 생성자에서 인자를 받아야 돼요. 클래스 상수는 상수잖아. 모든 클래스가 공유하는 상수예요. 그러면 얘는 그리고 시작값 고정 유동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얘는 이제 여기엔 적용이 안 돼. 안 되고 얘도 명백한 초기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클래스를 이제 정의해야 돼요. 클래스를 정의해야 되면 필요한 멤버 변수들이 뭔지를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클래스를 정의할 때 뭐가 중요하다? 데이터 분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고. 항상 객체 지향에서는 데이터를 더 중시해요. 데이터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들을 또 어떤 상태들을 객체가 유지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매번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주어지냐면 요 조건이 주어져요. 요 조건. 그러면 요 조건을 바탕으로 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생을 모델링 하려고 한다. 학생은 학년 정보를 유지한다. 근데 이 학년 정보는 신입생과 편입생에 따라서 1 또는 3으로 초기화된다. 그러면 이 5개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1 또는 3으로 초기화된다. 객체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죠. 얘는 시작값 유동이에요. entrance year. 입학 연도는 학생마다 다르지만 변하지 않는다. 학생마다 다르지만 변하지 않는데요. 그럼 뭐예요? 저 5개 중에. 객체 상수죠.
그쵸? current credit. 지금까지 이수한 학점은 학생과 상관없이 항상 0으로 초기화된다. 그러면 얘는 시작값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total mean credit. 졸업 최소 이수 학점은 150학점으로 모든 학생마다 동일하고 상수다. 그럼 얘는 무슨 상수예요? 클래스 상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 중에 명백한 초기화해야 되는 건 얘는 아니구나. 쟤를 기억했어. 요거가 요거죠. 그렇죠? 시작값 유동변수와 객체상수는 어디서 해야 돼? 생성자에서 해줘야 돼. 그럼 생성자에서 얘네들을 초기화해주는 생성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요 수식들이 중요해요. 어떤 걸 파이널 붙이고 어떤 걸 퍼블릭하고 어떤 걸 프라이빗 하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멤버 변수들은 뭐예요? 값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빗으로 가야 돼요. 왜? 밖에서 함부로 못 바꾸게. 엉뚱하게. 2호가 뭐 100으로 바꾼다든지 100학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 못하게끔 막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얘가 스태틱인지 아닌지, 또 상수인지 아닌지. 그리고 상수이면은 퍼블릭을 써도 되고 프라이빗 써도 괜찮아요. 근데 보고 이 값은 밖에서도 필요하다 아니다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퍼블릭 쓰든 파이널 쓰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가 여기는 없지만 number of students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변수인데 0으로 출발해야 되는 거죠. 0으로. 그러니까 스태틱 변수들은 다 명백한 초기화를 해요. 항상 자바에서는. 그래서 멤버 변수와 초기화를 어떻게 하는지, 객체를 초기화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아셔야 되겠고, 멤버 변수마다 이 변수가 어떤 종류의 변수인지를 여기서 분류해서 거기에 맞게끔 초기화도 해주고 그 필요한 생성자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숙제가 이 노트 끝나면 나가는데 이런 애를 하나 만들어 오라고 할 거예요. 이런 애. 여러분들이 즐겨 쓰는 서비스, 게임, 소프트웨어, 앱 이런 데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클래스 하나를 모델링 해보세요. 뭐 위주로? 멤버 변수 위주로. 모델링 하면서 이 멤버 변수는 시작값 고정일 것이다. 시작값 유동일 것이다.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숙제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멤버 변수 초기화 방법의 원칙은 이제 요 읽어보시면 돼요. 방금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멤버 변수들은 자동 초기화가 돼요. 근데 자동 초기화를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current equal 0이라 됐는데 equal 0을 안 해. 그래도 쟤는 뭘로 초기화돼요? 0으로 초기화돼요. 하지만 equal 0을 하는 게 문서화에 확실해지는 거예요. equal 0이 없으면 얘가 빼먹은 거야? 알고 한 거야? 확신이 없어요. 근데 equal 0이라 썼으면 이거는 0으로 초기화하려는 거구나 확실해져요. 그래서 자동 초기화가 되지만 0으로 초기화돼야 되는 변수인 경우에 자동 초기화 되니까 그냥 equal 0을 쓰기 싫어. 그러지 말고 쓰세요. equal 0을 써주는 게 의도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나는 0으로 초기화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내가 안 보더라도 내가 나중에 보더라도 또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이 변수는 0으로 초기화되는 게 맞는 거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초기화는 가급적 활용하지 말아주세요. 멤버 변수들은 자동 초기화되고 멤버 변수가 자동 초기화되는 건 0이 기준이에요. 0이 기준. 원시 타입들은 0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0이 기준이라는 건 불리한 값은 뭘로 초기화될까? false로 초기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원시 타입이 아닌 건 뭐야? 참조 타입이죠. 그럼 참조 타입이 0이 된다는 건 뭘까? null이라는 거예요. 초기 값이. 자동 초기화 값이 nul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근데 초기화가 좀 복잡해. 초기화가 복잡하면 자바에서는 이런 초기화 블럭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초기화 블럭을. 얘는 이 코드는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매번 실행돼요. 이 초기화 블럭은. 객체를 생성할 때마다.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때마다 요 이니셜 블럭은 실행돼요. 얘는 스태틱을 붙였어요, 앞에. 그럼 얘는 언제? 얘는 객체 생성할 때마다 실행될까요? 실행이 안 돼요. 얘는 클래스가 한 번 시스템으로 로드 될 때 한 번만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스태틱 멤버 변수를 내가 그냥 이퀄로 0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태틱 초기화 블럭은 그러니까 생성하는데 복잡해. 예를 들면 배열이 있어요. 그래서 배열의 각 요소들을 어떤 특정한 값으로 초기화해야 돼. 그러면 이게 뭐 이퀄로 0 해가지고 코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줄이 좀 필요하죠. 그러면 자바에서는 이런 초기화 블럭을 만들어서 그 초기화하는 명백한 초기화해야 되는데 코드가 복잡해. 그럼 이걸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스태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커요. 없는 거는 이 코드는 언제 실행돼요? 객체 생성할 때마다 생성자가 호출되기 전에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행되는 순서는 명백한 초기화 그 다음에 뭐야? 생성자예요. 항상 생성자의 몸체가 어떤 생성자의 몸체가 실행될지 모르겠지만 그 몸체가 실행되기 전에 명백한 초기화는 이루어지고 또 초기화 블럭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생성자 몸체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초기화 블럭이 있다. 끝나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3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할 때 상태도 정의하고 메소드 정의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을 좀 설명드렸고 많은 부분은 꼭 자바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면 다른 언어를 쓸 때에도 다른 언어에서도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들 때 이 변수들이 클래스 변수인지 객체 변수인지 또 객체 변수이면은 얘가 특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시작과 고정인지 유동인지 상수인지 이런 걸 보고 그 언어에서는 어떻게 그런 애들을 초기화하는지 알아서 초기화해 줘야 돼요. C++는 객체 상수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 목록에서 해줘야 되는 거고 자바는 인자를 받아서 생성자 몸체에서 그런 걸 해줍니다. 그런 거를 이제 알아야 돼. 그게 이제 언어마다의 차이점이지 이런 분류가 필요한 거는 언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